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언론에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KBN이 미주 지역 방송사 중 가장 먼저 홀드백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대형 은행들과 손잡고 서민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맨하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의회에서 통과된 주요 현안에 뉴욕시장의 요구사항이 배제됐기 때문인데요. 드블라지오 시장은 언론에서도 주지사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 자신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판단이 실망스럽고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장은 또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쿠오모가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정적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정치적 관례를 깰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데는 지난주 주의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주 렌트안정법 4년 연장안과 뉴욕시장의 시공립학교 통제권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결정 모두 드블라지오 시장의 요구사항을 배제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개발업자들의 면세 혜택을 늘리고 서민아파트 확충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이를 친개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막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중파의 본방송 이후 다른 방송에서 다시 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홀드백이라고 하는데요. KBN이 미주 지역 방송사 중 가장 먼저 홀드백 기간을 거의 없앴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이 나간 후 당일 재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이제 뉴욕 지역에서도 한국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당일 또는 하루 이틀 후면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비디오 대여 사업자 보호를 위해 한국에서 방송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미주 지역에서 시청하기 위해서는 보통 2주에서 많게는 6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KBN은 미주 지역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오랫동안 관행처럼 유지해오던 홀드백을 없앴습니다. KBN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홀백 기간을 거의 없앴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품격 있고 차별화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방송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은 시청자들에게 홀드백 없이 이곳 시간에 맞춰 당일 또는 다음날 편성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와 국제 스포츠 경기 등은 라이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일원 한류 전파의 선봉장이 되어온 KBN.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자문위원들 가운데는 역시 미주 지역이 가장 많은 위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LA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2명 차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17기 민주평통 해외지역의 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따르면 뉴욕협의회는 171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됐습니다. LA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은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158명으로 구성된 일본 동부가 차지했고 일본 근기 139명, 미국 시카고 11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해외지역 자문위원 3,278명 가운데 20개 협의회로 구성된 미주지역회의에는 1,641명의 자문위원을 보유해 위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 유럽지역회의에는 5개 협의회 363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고 일본지역회의는 4개 협의회 403명, 중국지역회의는 5개 협의회 282명, 아세안 지역회의는 9개 협의회 589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LA와 뉴욕에 이어 시카고가 119명, 시애틀 117명, 오렌지 샌디에고 114명, 애틀랜타 86명, 댈러스 5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대형 은행들과 손잡고 서민 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7,500만 불을 뉴욕 서민 아파트의 신축과 보수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시티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은행이 7,500만 달러를 투자해 서민 아파트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은 두 은행과 함께 설립한 재정위원회를 통해 이 자금을 뉴욕주의 서민 아파트 개발 사업에 저금리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에는 총 3,78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 신축과 개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욕시에는 19개 개발 사업으로 2,36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또 롱아일랜드에 252가구, 허드슨밸리 남부 지역에는 490가구의 개발 사업 등에 투자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야기한 두 은행의 부실 모기지 판매에 대한 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부실 판매한 것과 관련해 각각 70억 달러와 167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었던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화한 각종 규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대형 은행들의 초과인출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4%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초과인출 수수료는 자산 100억 달러 이상 은행의 순익 중 약 6%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이지만 전체 수입 규모는 2009년 370억 달러에서 현재 31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가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과 인출 보호제로 명명된 이 조치는 고객이 초과 인출을 시도할 경우 수수료 대신 단순히 인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도 내년 새로운 초과 인출 규제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뺏길 처지에 처한 은행들이 이에 대한 반발로 또 다른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은행연합의 리처드 헌트 최고 책임자는 은행들이 어카운트 유지 수수료를 비싸게 받거나 최저 입금액을 강제하는 식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는 맨하튼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18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먼은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 동안 매매된 맨하튼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87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2014년 1분기에 기록한 177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맨하튼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오르면서 1년여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간 가격도 7.7% 오른 9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맨하튼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와 고용시장 개선, 테크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월가의 1인당 평균 보너스 등을 꼽았습니다. 또 금리 인상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불안감에 미뤘던 주택 구입을 서두른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비교적 거래 금액이 큰 3베드룸 이상의 아파트와 럭셔리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시장 전체의 평균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델리나 식당뿐 아니라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티켓과 벌금도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스티로폼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 규정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델리와 식당, 푸드카트와 같은 요식업소뿐 아니라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판매업소와 병원, 교회, 학교 같은 일반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사용 금지 품목에는 테이크아웃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도시락과 컵, 접시, 식판과 포장박스에 파손을 막기 위해 함께 넣는 포장용 스티로폼도 포함됩니다. 단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뉴욕시로 배달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뉴욕시는 경제적으로 대체 용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는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티켓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급감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도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의 2015년 상반기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뉴욕시 전체 범죄율은 지난해보다 6.66% 감소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체 범죄율이 23.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 발생률의 감소폭 6.66%보다 17%포인트가량 차이나면서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절도는 지난해 245건에서 올해 130건으로 46.9% 급감하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성폭행도 지난해 7건에서 5건으로 28.5%가 줄었고 중절도 역시 지난해 430건에서 올해 385건으로 10.5% 낮아졌습니다. 또 강도 사건은 102건에서 76건으로 25.5%, 폭행은 127건에서 113건으로 11% 감소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체 범죄율이 21.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지난해 한 건뿐이던 성폭행은 올해 4건으로 늘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는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지만 신고하지 않은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매년 독립기념일 때마다 불법 폭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욕시경과 소방국이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불법 폭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불법 폭죽놀이와 총기 발사, 음주운전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뉴욕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뉴욕 시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모든 폭죽놀이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입건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적발 시에는 수개월의 실형에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 브렌튼 뉴욕시경 국장은 불법 폭죽놀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불법 폭죽을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람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방국 관계자 역시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스파클링 폭죽도 연소시 온도가 1200도에 달한다며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불법 폭죽을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데이빗 류 LA시 의원이 어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LA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데이빗 류 시의원과 마퀴스 해리스 도슨을 환영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최초로 LA 시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이 LA 시의회 전체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임기의 첫날, 첫 시작인 만큼 데이빗 류 시의원의 취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류 시의원의 정치적 스승이나 다름없는 이반 버크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도
류 시의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일부러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좀 느낌 좀 받을 수 있게 왔는데 너무 정신없어서 아직 꿈 같아요, 그냥.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시의장에는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이, 부의장에는 미첼 잉글랜더 12지구 시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마키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도 공식 취임을 알렸습니다. 2005년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선에 성공한 웨슨 시의장은 LA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홈리스,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꼽고 앞으로 14명의 시의원들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데이빗 시의원에 대해선 정치계의 멘토와 멘티 사이로서 서로 의지하며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vid is very skillful, and what we're going to ask him to do, taking advantage of his skills, we create a committee that deals with heal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and education. And David Rue will be the chairperson of that committee. Based on his experience, I think he's a perfect fit for that job. 예비선거 때부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외쳐온 데이빗 시의원. 그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현재 4지구에 $100만 이상 책정돼 있는 임의 예산안의 투명한 지출을 위한 커뮤니티 태스크포스를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로 보수, 교통 문제 해결 등의 환경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트랜지션 팀 같이 만나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돈이 얼만큼 있다, 어떻게 쓰는 방법, 리포팅 메커니즘 할 수 있게 이제 같이 모여야죠, 커뮤니티랑. 특별히 Council District 4 안에서는 부탁한 것들은 streets, sidewalks, infrastructure 그런 거를 꼭 부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특별히 버짓 하고 싶었던 거는 돈을 어떻게 아껴서 streets and sidewalks, tree trimming 어떻게 더 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한편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고 안수산 여사를 기리는 묵념도 이어졌습니다. 류 시의원은 아시안 아메리칸 1세대로서 이민 세대의 본보기가 된 고 안 여사를 주류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주길 희망했습니다. 지난 5월 선출된 LA 시의원들의 공식 첫 미팅이 오늘 열린 가운데 한인 최초로 LA 시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뉴 4지구 시의원도 오늘을 시작으로 5년 6개월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서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싸구려 밀주를 마시고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해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술 마실 돈이 없는 빈민들에게 싸구려 밀주는 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 곳곳에서 삭발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아들은 삭발을 한다는 힌두교의 전통에 따른 겁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장례를 치르는 상황. 장례식장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싸구려 밀주를 마시고 변을 당했습니다. और कई लोगों को आईसीयू में अभी भी रखा गया है। उनमें से अभी कुछ लोग मौत के कुएं में अभी भी यानी जी सकते मर सकते और भी कई लोग अभी जिनको लाया जा रहा है।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100여 명, 수십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가정이 있는 남성들이어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अब महसूस क्या करेंगे, महसूस तो यही करेंगे ना कि अपना जो था वो तो चला गया, अब तो जो है उनको भी तो देखना ही है ना। 인도에서 독성 밀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멍하니 앉아 하루를 보내는 이 남성도 몇 해 전 밀주를 마셨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I asked him to stop drinking. Now he is completely handicapped. Our family is ruined. 이들이 마신 밀주에는 손쉽게 알코올 도수를 높여주는 공업용 메탄올이나 살충제가 들어있는데 이런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첨가되면 집단 사망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독성 밀주가 유통되는 까닭은 시중에 판매되는 술의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벌이가 우리 돈 1, 2천 원에 불과한 빈민층들에겐 100원짜리 밀주 한 잔이 고된 노동을 잇는 유일한 탈출구인 셈입니다. He cleans gutters for a living. He drinks to numb his senses because he can't bear the smell of cleaning excreta. 해마다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는 인도의 싸구려 밀주 사고. 그 이면에는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0년간 금지되었던 백악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이 허용됐습니다. 백악관은 관광객들에게 금지됐던 건물 내부의 촬영 등을 어제부터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휴대폰과 3인치를 넘지 않는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코더 등 비디오 카메라나 떼어낼 수 있는 렌즈와 태블릿, 삼각대 또는 봉이 장착된 카메라는 금지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9월 3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합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24일 뉴욕에 도착한 뒤 이날 오후 맨하탄 세인트 패트릭 성당의 저녁 미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9.11 추모 박물관에서 추모 행사도 거행하고 맨하탄 메이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형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의 글렌오크, 스태튼-아일랜드의 뉴 드롭비치 지역 등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퀸즈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에 필요한 예산 2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오는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퀸즈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버스 노선 10개를 정해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